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이고요. 오늘은 또 무슨 PC들이 입고가 될지 패밀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전에 출근해서 견적 하나 보내드렸고, 오늘 킥으로 CPU 핀이 좀 휘었다고 해서 CPU 3개 정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그거 오후에 오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견적서 양식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스타일의 견적서였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수정을 했고요. 대부분 샵단화 견적으로 가져오시고 저 또한 샵단화 견적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로 견적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신 견적서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상담할 때. 여기가 그 장소군요, 유튜브. 아, 네네네. 오전엔 저도 막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올라온 견적이라든지 문의 같은 거 있으면 네네. 확인해야 되고 또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 물건 주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 작업을 조금 해야 돼요. 오시면 안 되는데 저희 매장은 영상으로만 보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오시면 고장이니까. 자, 그럼 뭐가 안 되는지 한번 볼까요? 아, 네, 이거 게임하려고 네. 당근에서 중고로 산 건데. 아, 네, 중고. 처음에는 이제 메인보드가 Z79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블루 스크린이 막 뜨더라고요. 게임을 네. 할 때만. 게임 할 때. 네, 근데 네. 이 판매자분이 취미로 이걸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예, 거요? 부품을 되게 많이 갖고 계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690으로 바꾼 다음에 아, 보드를 바꿔줬어요? 네, 그분이? 바꿔주셨어요. 아, 네. 했는데도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램을 바꿨죠. 근데, 그분이? 예. 아, 네. 근데 이제 램을 바꾸고 나서는 정상이에요. 아직까지는 하나도 아, 안 네. 뜨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드도 바꾸고 뭐 램도 바꾸고 이제 지금은 다 정상이지만 네. 그래도 뭔가 한번 점검은 받고 싶어서 아, 중고다 보니까 그 블루 스크린 뜨고 막 이런 거는 뭐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셨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Z790에 이제 근데 이제 램 문제인 것 같아요. 램을 바꾸고 아. 나니까 이제 아까 어차피 똑같은 가격인데 790에서 690으로 내려갔으면 다시 790 보드로 해달라고 하시지. 아니 그냥 708 그래서 790이 그 문제인 줄 알고 메인보드 네. 저기 CS 이노베이션 가가지고 네. 점검 한번 받아봤는데 정상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메모리 보니까 외산 메모리 같은데? SK 메모리. 아, 하이니스 거였어요? 네. 어. 원래 그 문제 있었던 건 삼성 DDR5. SK 거 아닌데요? 어? A 데이터인데? 아 예 맞아요. 네, A 데이터 거예요. 네. A 데이터는 저도 사용 안 해봤는데 아마 SK 하이니스 칩을 쓰고 있다. SK 하이니스 칩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아, 네. 근데 제가 A 데이터 거는 안 써봐서 기존에 삼성 거였다고요? 네. 그러면 삼성 메모리여서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이제 떼가지고 이제 자기 PC에도 해봤는데 네. 또 안 켜지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블루 스크린 막 뜨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같은 값이면 Z790으로 딱 했으면 됐을 아 텐데. 그래요? 좀 달라요? 690하고 790. 690하고 790은 좀 달라요. 아, 지금 현재는 가급적이면 790이 낫죠. 네. 그럼 큰 문제는 없네요. 그냥 네네네. 점검차 오신 거네요. 네네. 자, 일단은 CPU가 몇이에요, 근데? 13600K. 바이오스도 뭐 최신 버전으로 업이 돼 있네요. 어제 제가 했어요. 아, 고객분이 하셨어요? 네. 13600KF네요. 5600짜리네요. 5600짜리 A 데이터 16기가 2개. SSD는 삼성 970 에보? 네. 뭐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요. 그거랑 980 프로. 970이라고 뜨는데? 둘 다? 둘 다요? 네, 여기 97. 970 프로랑 970 에보. 에보. 네. 네네네. 지금 케이스 팬 소음이 심하네요. 아, 그거 설정을 제가. 하셨어요? 네, 아마 근데 제가 대충 해가지고. 아, 이거 되게 간단해요. 정교하게 하진 않았어요. 얘가 지금 브라보테 3100M이거든요. 네. 뭐 V2 정도 될 텐데, 지금 어디 시스템에 꽂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디다 꽂았을까? 선들이 지금 조금 뭉쳐있어서 어디 꽂았는지 모르겠네. 펜 인포에 들어가서, 이쪽은 CPU하고 순행 아시죠? 펌프. 네. CPU하고 펌프는 꽂았고, 시스템 펜 3번에 꽂혀있네요. 그리고 아마 이 케이스 펜, 앞에 셋, 뒤에 하나, 4개는 저 시스템 펜 3번에 꽂았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값이 DC 모드예요. 그분이 판매자가 PWM으로 설정을 했어도 고객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풀려요. 예, 그리고 가끔 얘가 오류가 나도 초기화가 돼요. 예, 그럼 풀리거든요. 그럼 DC 모드. 그리고 소음이 이렇게 세게 납니다. 시끄럽게. 이런 경우에는 여기 펜 인포
모니터에 들어가셔서 3번 있잖아요. 3번을 DC에 가 있거든요. 이걸 PW 놓으면 조용해지죠. 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 더 MSI 보드 같은 경우에는 PWM으로 그냥 놨을 때하고 스마트 팬 모드를 켰을 때하고 또 달라요. 지금 PWM으로만 놨을 때 1230 정도 네. RPM, 1200대 정도 RPM 회전하는데 요거를 딱 켜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죠 지금. 네. 1100 이런 경우에는 스마트 팬 모드를 켜고 쓰시는 게 낫다요. 네, 요런 거. 네. 네, 1000까지 떨어진다. 훨씬 조용하죠? 네.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F10번? 네. 네. 저장. CPU 온도 한번 볼게요. 이상은 없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볼 거예요. 네. 온풍기에서도 소리가 좀 시끄러워가지고 꼭 여기서 들리는 것 같네. 카메라에서 그런 소음이 많이 들어가요. 저는 못 느끼는데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느껴요. 어디서 소음이 나는 것 같은데 그 얘가 아니고 사실 저기서 나는 거거든요. 근데 2열 순행을 잘 안 써요. 중고 파시는 분이 아마 이렇게 짜맞추면서 조합을 하면서 딱 하신 것 같아요. 이 케이스가 3열 순행도 가능하긴 한 거거든요. 현재 47도 정도 되고요. 최대 지금은 한 36도 기본 되고 전력 제한은 풀려 있네요. 시네벤치 한번 돌려볼게요. 시네벤치라고 CPU를 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 고객분이 시네벤치가 부어주는 것만큼 시스템을 안 돌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점검을 할 때 어느 기준점을 두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보통 컴퓨터 수리점들 그다음 벤치마크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보면 CPU는 시네벤치를 아직까지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치 돌렸을 때 뭐 90도 해도 실사용자가 나는 70도밖에 안 올라가던데 이럴 수 있어요.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이긴 하네요. 어제 그 메인보드 업데이트하는데 99까지 올라오고. 99는 맞아요. 지금 현재 100도 찍어요. 아, 그래요? 네, 100도 찍기 때문에 좀 높긴 높다. 지금 전력 소비량이 217W인데 100도를 찍어요. 높긴 높다. 생각보다 전력 소비량에 비해서 온도가 좀 높아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순행이 썩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뭐 서멀 도포를 제대로 못했거나. 근데 뭐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자라고 하시니까 펌프 RPM은 잘 돌고 있어요. 펌프 최대 지금 3300 RPM. 그 다음에 이 라디팬은 1800 RPM. 잘 돌고 있거든요. 온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얘들도 지금 세게 도는 거예요. 얘들은 지금 1600 RPM. 잘 돌고 있는데 생각보다 온도는 높다. 고객분 사용하시면서 CPU 온도 체크 안 해보셨어요? CPU 말고 GPU만 했어요. 아, GPU만 네, 해보셨어요? GPU만 그 오버레이 띄워가지고 여기서 항상 게임할 때마다 보곤 했거든요. GPU는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한 75도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네네. 일단 CPU 서멀 제도포 제가 한번 해보고요.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아마 서멀이 안 돼 있어요. 뭐 따로 하신 건 없으시죠? 쪽에서 원래 기본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 이거를 헤더를 장착할 때 네. 서멀 컴파운드를 도포를 하고 장착을 할 거잖아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 거 고객분이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럼 뭐 모르시는 거죠. 그쵸. 근데 아마 그냥 하셨을 텐데. 설마 아, 그래요? 그랬으려고요. 무조건 발라야 되는 아 서멀은 무조건 발라요. 자동차 엔진 오일을 안 넣으면 안 되죠. 서멀 제도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구매는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한 3주 됐어요. 3주요? 네, 그 3주 동안 블루 스크린이 계속 나가지고 거의 한 2주는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바꾸고 보드 바꾸고 해서 실 사용은 1주? 네, 맞습니다. 아 1주 정도? 네. 그 당장 바꿔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아니다고 하기도 그렇고 좀 중간적으로 좀 애매하거든요. PC 같은 경우에는 GPU보다는 CPU를 좀 더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이 실 사용하는데 네. 몇 도 정도나 올라가는지 원래 높긴 하거든요. 기왕이면 케이스가 되면 3열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서멀 제도포를 했고요.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죠. 네, 빨간색. 아까는 100도를 찍었는데 지금은 서멀 제도포를 하고 나서 84도 정도 나오죠. 이러면 정상. 13600KF에 시네벤치 돌려서 85도 Z690 모드에 이러면 정상.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상으로 봐요. 아까는 좀 높은 거였거든요. 서멀은 제가 항상 바르는 국산 서멀, 에이맥이라는 서멀이 있거든요. 네. 그거 바른 거예요. 어느 정도 주기로 이게 한번 바르고
뭐 2년, 3년 뭐 넘게 갈 수도 있고, 뭐 한 2년 만에 다시 발라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씩 온도가 좀 너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높다 그러면 다시 재도포를 해보거나, 예,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메인보드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바꿔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4년, 5년 가는 애도 있고요. 2년 만에 방전되는 애도 있어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지금 현재는 정상. 예, 아주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마음 놓고 드리죠. 괜찮네. 예, 아까는, 경계. 이거 불량이냐, 정상이냐, 경계. 근데 만약에 13600KF에 공랭을 달았다. 그러면 정상일 수 있어요. 100도 찍는 거는. 괜찮습니다. 일단 제도표로 CPU 온도는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여쭤보신 게, 얘가 10분 동안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끝까지 다 해야 되는. 끝까지 다 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한 사이클로 끝나는 테스트도 있었는데 10분 동안 하는 이유는 CPU를 우리가 잠깐 쓰는 게 아니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뭐 1시간, 2시간씩 하기 때문에 얘가 10분 동안 장시간 동안 실행을 시켜서 부하를 줘보는 거예요. 1시간씩은 못 돌리니까 한 10분 정도 막 줬다가 살짝 뺐다가 또 막 일을 시켰다가 또 살짝 뺐다가, 그래서 얘가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거든요. 얘가 무조건 100% 막 다 주진 않아요. 10분 동안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10분 동안 나름 테스트해서 어떤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가 10분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한 두 사이클 테스트해보고 끄는 경우도 있어요. 돌리려면 10분 정도 돌려보는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CPU가 처음에는 70도였지만 얘가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올라가거든요. 온도는. 예, 그랬을 때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CPU는 뭐 요 정도에서 괜찮은 것 같고. 저도 이제 데스크탑 거의 처음 사보는 거라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검색도 해보고 네. 데일리컴도 찾게 되고 이러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 몇 년 더 쓰고 이제 제가 공부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네, 뭐 점수 때도 그렇고 괜찮고요. 일단 CPU는 이상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TM5 메모리 한번 돌려보고, 또 이상 없겠지만 뭐 파이어 스트라이크 정도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마무리 하시죠.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컴퓨터가 분량이 많구나. 그거는 제 입장에서예요. 실사용자분들은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고장이 나는 제품들을 들고 오시거든요. 정상적인 제품을 들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고객분은 지금 정상적인 제품을 들고 오셨지만, 뭐 나는 PC가 이상이 없는데 한번 그냥 점검 받아보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열에 한 명도 안 돼요. 다 문제 있는 애들 들고 오기 때문에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분량이 많죠. 그래서 저 영상들 보니까 분량 엄청 많네. 야, 장난 아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분량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CPU도 그렇고 많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일반적인 사용자 유저 입장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거꾸로 제가 판매한 컴퓨터 고장나서 들고 오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엊그저께 정말 운 안 좋아서 4090 팔았다가 3일 만에 고장나가지고 들고 와서 지금 새 제품으로 교환해서 지금 작업하려고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저거 하나 빼놓고는 제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CPU 분량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고장이다 하는 제품만 들고 오니까 당연히 고장이 많이 올라오죠. 네. 근데 예전보다 많아진 거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인텔 CPU 같은 경우에 라이젠도 그렇고 1년에 한 번 볼까? CPU 분량이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 엄청 많아지긴 한 거죠. 네. 공정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수냉 쿨러 작업하는 거예요. 방금 택배로 도착을 했고, 사실 어제 이 시스템 조립을 하다가 일시 중지한 거거든요.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ML 420 BTF 케이스에 시스템 작업을 하는데, 순행이 RT 리퀴드 프리저 3 420 ARGB 화이트 420 순행인데, 케이스는 420 순행 장착 가능하거든요. 근데 막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아틱 순행이 라디에이터가 일반적으로 두껍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그래서 더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에 걸려요. 메인보드 후면 쪽 여기에 한 2.5cm 정도, 한 요만큼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측면에다 붙일까 했는데 측면에 붙여도 마찬가지로 라디에이터 두께 때문에 올라오니까 그래픽카드하고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아틱 프리저 3 420 순행은 설치 안 하기로 하고 이제 고객분이 차선책으로 엔제스트 엘리트 360 RGB 화이트 순행으로 급하게 변경을 하셨습니다. 지금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고 오늘 오후에 PC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빠른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좀 넉넉해요. 좀 커서 뭐 이 정도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아 지인분이요? 아시는 분이? 그래요? 크긴 큽니다. 너무 큰 거 산 거예요. 너무 큰 거 산 것 같아요. 지금 많이들 찾으시나봐요. 지금 여기도 한 대 지금 똑같아요. 네, 얘는 흰색, 고객분은 검정색. 한번 켜보고 가실게요. 기본적인 세팅들은 다 해놓은 상태예요. 저희 모니터는 그래픽카드 이쪽에 연결해요. 아니 여기요. 그래서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거예요.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하시라고. 가끔 고객분들이 헷갈리셔가지고 위에다가 꽂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별도 그래픽카드가 없는 모델이고요. 있는데 위에다 꽂아서 저 전에 조립했던 분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그래픽카드를 있는데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꽂았어요. 뭐 지포스, RTX, 40, 70, 80 꽂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안 꽂고 내장에다 꽂아버리면 CPU 기본 그래픽으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야죠. 얘를 안 쓰는 거란 말이에요. 100만원짜리, 7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를 사요.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모니터 연결 여기다 하라고. 여기 지금 DP가 셋, HDMI 하나거든요. 네. 여기다 연결하시는 겁니다. 네, 위에다 꽂으면 안 돼요. 그럼 고객분 진짜 계속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래픽카드 지금 성능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또 쿨러는 제가 처음 봤네요. 쿨러 마스터. 성능 잘 나오더라고요. 온도도 잘 잡아요. 그리고 고객분이 요청하셨던 CDE 네. 예, 그대로 해드렸어요. 2.5인치 SSD를 C, 네. 그 다음에 M.2를 D, 하드디스크를 E 이렇게 작업해놨습니다. 기왕이면 저는 M.2에다가 윈도우를 깔면 좋은데 고객분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특별한 이유 없으면 나중에 윈도우 다시 깔거나 할 일 있을 때 M.2에다 까세요. 인버터요. M.2가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제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나는 그래도 2.5인치 SSD에다가 윈도우 깔 거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가 쓰던 거예요? 아니 이거 본래 본체예요. 제 부품 조립할 거 부품 아, 가져. 재조립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럼 기존에 이제 PC네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교체하시는 아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제품 가지고 올게. 네네, 가져오세요. 케이스도 바꾸시는 거예요? 아 네. 기존 보드에서 네, 넣으면 되고. 이거는 추가 달 거예요, 펜? 네. 세 개 달고. 네. 그다음에 이거 리안니 거 네. 이거는 120mm인데요. 이거 저거다. P28 제 영상에도 한번 나와 있었을 텐데요. 아 그래요? 얘가 하이 펜이에요. 그래서 RPM이 꽤 높게 올라가요. 지금 120mm가 네. 저기 녹투학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걔로 네. 그냥 그러면은 강제. LMH. 네. L일 때는 200에서 1000rpm, M일 때는 2200rpm에 와 엄청. 2600rpm까지. 이거 제 영상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냥 기존 녹투학 거 써야겠네. 하시면 고객분 또 시끄럽다고 전화하실 텐데 저한테.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네, 거의 태풍이에요. 세게 돌면. 물론 중간에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변경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고 RPM의 시스템이다. 아. 네. 기존에 녹투화도 시끄럽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시면 고객분 스트레스 더 받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차라리 개봉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환불하시고 굳이 이걸 바꾸실 필요 아 없잖아요.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두 녹투화 달려있는 거 펜 하나에 5만원 돈 했잖아요. 그쵸 왜 비싸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세요. 아, 네. 그 P28 검색하시면 아. 검색될 거예요. 그 영상 보긴 했는데 천천히 사장님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 어차피 제가 또 거리가 멀어서 어차피 네네. 주말에 와야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마지막으로 파워 서플라이 장착을 할 텐데,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이런 슈퍼플라워 같은 경우에 단자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에 특히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해서 전원부를 꽂을 때 나란히 붙는 것보다는 한 칸 건너 띄어서 이렇게 장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부하를 줌으로 인해서 전력 소모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발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한 칸 건너뛰면 발열, 열이 날 때 좀 도움이 돼요. 포트가 좀 많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한 칸 건너뛰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개를 꽂을 때는 한 칸 띄어서 꽂아라. 뭐 이렇게 안내하는 업체도 있어요. 지금 조립은 다 끝났고요. 하단 팬 중에 하나가 케이스하고 팬, 블레이드하고 닿네요. 그래서 걸걸걸걸하는 소리가 나네요. 시스템 팬하고 케이스 사이에 좀 패드 같은 거를 좀 대서 닿는 거를 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레이드하고 케이스하고 닿는 팬 지금 작업했고요. 이 워셔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케이스에 동봉되어 있는 이 워셔가 또 따로 있어요. 고무 워셔. 요걸로 해서 약간 편법으로 중간에 껴서 작업을 했습니다. 보시면 흰색 고무 워셔 보이죠? 이제 텐션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가 닿지 않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갑자기 그래요? CPU에 불 들어온다고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러던가요? 네. 아니면 뭔가를 하고 나서 그렇던가요? 그냥 갑자기 안 돼요? 네, 쓰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네.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하고 있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얘가 화면이 꺼진 거예요. 아. 저는 전원이 나갔나? 했는데 얘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화면만 안 나오고. 그대로 이제 이지디버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CPU에 불이 들어온다? 네. 뭐 해보신 건 없고요. 저거를 뺐다가 껴보는 정도? 뭐 메모리요? 네. 아, 그래서 지금 3번에 꽂혀 있군요. 네. 파워 한번 다른 걸로 물려볼게요. CPU에 이지디버그 불 들어오는 게 꼭 뭐 CPU 딱 하나만이 아니라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혼자 뭔가 해보려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네. 동일하네요. 5800X. 5000 좋은 CPU죠. 5800X. 그 대신에 열도 많은 애고. 구입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대충. 보증기한이 남았나요? 아니요, 1년이 넘어서. 아니, 보증기한 1년이 아니에요. 판매점들이 자체 보증기한이 1년이고요. 부품 보증기간은 3년이에요. 서비스 센터에서. 네, 그거는 확인 못했어요. 22년 7월에 샀어요. 그럼 아직 보증기한 남은 거네요. 회사에서 쓰는 거랑 네. 똑같은 거 그냥 맞췄거든요. 5800X가 좋아요. 성능도 좋고 잘 나오고 좋아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애들보다 열이 좀 많다는 거 그거 빼놓고는 뭐 괜찮습니다. CPU 탈부착에도 똑같네요. 반응이 없거든요. 저희 CPU를 한번 바꿔볼게요. 5500으로 꽂아볼 거예요. 제게 5800이었죠. 네. 규격이 맞는 거니까요. 네, 똑같은 모델이 아니어도 똑같네요. CPU 바꿔도 16기가 배터리 한번 빼고 방전 한번 시켜보고 고객분 CPU하고 메모리하고 그래픽카드를 저희 보드에 꽂아서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 3분 있다가 다시 꽂아서 켜볼 거예요. 네. 원래 이거 하나 꽂아 쓰세요? 네. 라이젠은 듀얼 메모리 구성을 해야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 정도로 해도 되죠? CPU가 괜찮아요. 영상 작업하기에 충분한 CPU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모리 구성에 있어서 싱글 모드냐 듀얼 모드냐 뭐 그런 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싱글 모드보다는 듀얼 모드에 구성을 했을 때가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특히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드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견적 짤 때나 메모리를 듀얼로 꽂잖아요. 하나 안 꽂고 두 개씩 꽂죠. 예. 자, 누드 테스트 진행하는 거고요. 보드만 저희 거예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는 이제 고객분 거고요. 파워는 기존 보드에 저희 것도 꽂아봤기 때문에 저희 걸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한번 켜볼게요. 반응이 없네. 문제다. 왜 그러냐? 뜬다. 이제 고객분 거 하나하나 이제 껴봐야겠네요. 설마 다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한 4가지 나간 적은 봤어요. 물 쏟아가지고. 그분은 이제 물을 쏟았는데, 운 좋게 4개 다 교환받았어요. 원래 물 쏟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자 과실로 판단해가지고 유상수에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은 정말 다행히 4개 다 교환받았어요. 이것도 제 옛날 영상이 들어있어요.
반응이 너무 늦은데? 이번엔 저희 메모리 다시 꽂고 그래픽카드는 이제 고객분 걸로 할 거예요. 테스트 이렇게 계속 단순 반복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혼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하니까. 그래도 해주시는 게. 16기가짜리가 은근 분량이 고장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보드에 5800X 고객분 CPU 그리고 고객분 그래픽카드 잘 인식을 하네요. 저희 메모리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껐다 켜고 이렇게 해보고 고객분 메모리 한번 꽂아볼게요. 차라리 메모리 분량인 게 낫죠. CPU 분량이거나 보드 분량보다는. 반응은 하더니. 네, 반응 바로바로 합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메모리 바꿔볼게요. 반응이 없죠?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 안 되네요. 아무래도 메모리 분량 같습니다. 보증기한은 지났네요. 21년도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AS가 안 될 것 같고 16기가 다른 거 꽂아볼게요. 바로 반응하죠. 네. 삑 하고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예요. 삑! 우리는 그걸만 기다리잖아요. 삑 하는 소리만. 네. 바로 반응하죠. 16기가 3200짜리 고객분 보드에 다시 꽂아볼 거예요. 잘 되면 메모리 분량으로 끝날 것이고 만약에 또 꽂았는데 또 다른 트러블이 나온다 혹시나 그러면 조금 피곤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메모리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8기가 꽂았을 때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토요일 날에 이게 시간대별로 예약이 다른 날보다 많아서 다들 쉬시니까 일단은 다 장착은 했거든요. 한번 전원 켜보시겠어요?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넘어간다. 넘어갔다. 뜬다. 다행이죠.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부처님. 아니, 어떤 분이 좀. 네, 다행이네요. 뭐 업데이트도 하고 있었나 보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나 또 계속 CPU에 또 불 켜져 있으면 또 이게 보드가 나갔나 싶... 그러니까. 네, 다행이네요. 아예 불량이 안 났으면 참 좋겠지만 고객분 증상으로는 아예 불량이 안 날 수는 없다라고 나와요. 왜냐면 뭐 잘 쓰다가 켰는데 안 돼요 이러면 접촉 불량 뭐 이런 게 의심할 수 있지만 켜놓고 쓰고 있는데 얘가 나가버렸어. 이런 경우에는 불량일 수 있죠. 뭔가가 고장이 날 수 있죠. 지금 라이젠 5800X 바이오스상에서 온도 31도 클럭 메모리 3200 잘 올라오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CPU 온도만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메모리를 딱 보면 여기 있죠. 2149라고 적혀 있죠. 21년도 49주차. 이건 주차로 하는 거예요. 1주차, 2주차 주차로 하는 거고 그 옆에 보시면 PC4 클럭 나오죠. 3200. 네. 예, 그러니까 DDR4의 3200MHz 제품이고 16기가 21년도 46주차 메모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보증기간은 1년이에요. 1년인데 통상적으로 센터에서 1년 6개월을 해줘요. 왜냐면 46주차라 해도 유통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을 더 해줘요. 그래서 1년 6개월. 네, 그래서 보통 1년 6개월까지는 센터에서 AS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900K 조립 작업 끝! 아쉽게도 이제 상단 420 순행을 못 따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크라켄 이게 엘리트 모델이었죠. 크라켄 RGB 모델로 뭐 장착을 해서 그리고 시스템 팬 140mm 하단 120mm 3개씩 장착을 해서 공기순환 뭐 이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널찍널찍하니까 좋고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드라이버 세팅들 하면서 마지막 벤치마크 테스트 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퀵으로 온 부품들이고요. 한 분이 다 보내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무실에서 쓰는 PC들인가 봐요. 아마 사무실에서 쓰는 PC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셨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CPU 핀이 조금 휘었대요. 완전히 90도로 꺾이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좀 약간씩 휜 것들 그런 건 제가 잡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게 5800X 그리고 5800X, 5900X CPU가 3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좀 휘어있는 다리들을 좀 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부터 열어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90도 꺾이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못해요. 그런 건 업체로 가셔야 됩니다. 5800X CPU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업체라고 하면은 CPU 핀을 땜질하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리페어 수리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심하진 않지만 조금씩 다 이렇게 뉘어져 있네요.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칼날 같은 걸로 일자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주사기 있죠, 주사기 핀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PU 3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드에 장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CPU 보드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그 SSD 연결 안 해도 돼요, 그럼요? 네? 연결하지 말고 일단 뭐 작동만 되면 될까요? 윈도우 되는지 그러면 달아야 되는데. 그럼 달게요. 네. 나사들은 다 어디로 갔나? 맞다! 가방에 있다! 괜찮아요. 제가 한 1,000원 받으면 돼요. 진짜요? 아니 1,000원은 아니고 나사 저희 거 그냥 쓰면 돼요. 나사는 뭐. 아, 네. 요렇게 맞아요. 다 쓰겠죠. 네. 뭐 나사 안 가져오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아,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희 나사 많아요. 일단 작동 안 되는 것부터 확인을 하고 네. 이제 뭐 SSD 달고 윈도우 부팅 되는 것까지 볼게요. SSD가 네. 거의 수명이 다 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그 저희 병원에 그 전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그래요? 그분한테 조금 이렇게 봐달라고 했거든요. 아 네. 그래갖고 아니면 교체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일단 문제 있으면요. 네네. 수명 얼마나 뭐 다 달았겠어요, 얘가. 장착은 했고,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네네. 보도록 하고요. 저번 혹시 예약하셨다가 취소하시고 다시 예약 주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잘 기억하죠? 네. 아니, 직군이 좀 색다르니까. 그때도 아마 근무하신다고 그때, 맞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한참 됐는데? 한 달 전? 아유, 한 달이면 한참 된 거죠. 아, 네, 제 입장에서는 한 달, 아, 네. 한 달이면 꽤 된 거죠. 자, 한번 증상을 좀 볼게요. 지금 전원을 한번 켜보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화면이 아예 안 뜨는 건 아니네요. 네. CPU 그래도 i7이네. 4770. 항상 켤 때마다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뜬다. 네. 그죠? 그럼 SSD를 달아봐야 되겠네요. 정말로 얘가 문제가 있어서 네. 이렇게 나타나는 건지. SATA 케이블이 2개 꽂혀 있네요. 얘 말고 또 다른 것도 하나 연결해 쓰세요?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선만 하나 빼놨나봐요, 그러면. 원래 이 선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오늘 의아했거든요. 아, 잔뜩 들어와서 왔길래. 왜냐면 어떤 걸 꽂을지 모르니까 사용자에 따라서 SSD를 하나 꽂아 쓰는 분도 있고 네. 2개 꽂아 쓰는 분도 있으면 그래서? 예, 각각 전원을 다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여유 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풀 모듈러 파워예요. 풀 모듈러 파워라고 파워 서플라이 본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선만 꽂아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풀 모듈러 파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고객분님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워가 이렇게 본체에 네네. 쫙 나와 있지만 네. 얘 같은 경우에 보면 파워에 커넥터로 다 연결돼 있죠. 네, 여기 다 예, 붙어있네요. 그게 이제 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선들만 꽂아 쓰는 거. 예, 그게 이제 비싸죠? 그 대신. 네. 좋은 거. 네, 좀 비싸요. 그래도 한 달 동안 컴퓨터 참고 안 쓰셨네요. 네. 요즘 PC들도 또 많이 안 쓰시니까 일단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도 바로 넘어가네. 네. SSD를 아예 인식을 못하네요. 그런 그리고 거죠. 예,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SATA 모드는 네. IDE로 되어 있는데 AHCI 모드로 놓는 게 맞고요. IDE는 정말 옛날적 얘기고 그러면 제가 기본값으로 다시 바꿀게요. 예. 왜냐면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네. 기본값으로 바꾸고 동일한 포트에다가 저희 거 물려볼게요.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왜냐면 케이블 불량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회사 전산팀 그분이 만져보셨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이거를 연결해 보셨어요. 예, 연결을 하고 테스트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명이 다 됐다기보다는 네. 그냥 고장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명이 다 됐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거 SSD 인식 되네요. 다 윈도우 깔려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부팅되죠. 제 SSD에 윈도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팅되죠. 이해 안 가세요? 돼요. 되죠. 그러니까 결론은 고장났네. 고장나. 그렇죠. 결론은 얘가 고장이다 이거죠. 바꿔야 되네. AS를 받아도 됩니다. 이거요? 네.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SSD 교체하고 네. 윈도우 설치하고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뭐 다른 문제는 아니네요. 뭐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막 진짜 뭐 희한하다, 이상하다 뭐 그런 증상은 아니에요. 네. 네, SSD 분량. 제가 얘만 사서 갈아 껴볼까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저희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안 돼. 열린다. 네. 이건 이제 제 윈도우. 네. 아마- 오늘 바로 그 되나요? 예, 바로 가능합니다. 아마 그 회사 직원분이 조금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또 교체하고 세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네. 본인 일들이 또 많으니까 맞아요. 많으셔서. 바쁘니까. 맞아요. 예.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 사용하면서 물어봐야지 했던 거나 뭐. 그런 건 잘 없어요. 아, 잘 없어요. 그냥 켜고 인터넷 검색하고 그냥 아, 딱. 여기서 게임만 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래픽카드가 3070이구나. 그래픽카드만 눈에 싹 들어와요. 아, 네. 네. 그거 좋은 거죠? 제가 좋은 거 껴달라 그랬거든요. 네, 3070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당일에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바로 해결되는 PC들이 있고, 네. 이건 안 돼, 맡겨야 돼 하는 PC들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 보드하고 CPU 가져오신 거 빼놓고는 다 해결해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죠. 네. 또 지역분을 뵈니까 또 반갑네. 아유, 아,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이제 댓글들 보면, 이제 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댓글들 이제 답변할 때 보면, 이제 공개 구독자는 이제 공개 구독한다고 이렇게 마크가 붙어요. 아, 네. 예, 보면, 뭐, 구독을 안 하고 댓글 달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네, 개인 취향이니까. 꼭 뭐 구독을 하셔라! 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꼭 하겠습니다. 아니, 동네 분들도 몰라요. 저 영상 찍는지. 이제 가끔 이제 저런 거 보고, 여기 뭐 영상 유튜브 하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막 대놓고서 저희 채널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요. 네. 가지고 어떻게 들고 다니세요? 어우, 장난 아니에요. 저도 조립만 하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후회했어요. 어우, 엄청. 너무 무거워서 후회했어요. 그리고 순행에다가 또 샌드위치 붙이셔서. 네. 얘는 뭐 테스트하기에도 겁나는데요. 일단 한번 켜볼게요. 화면이 안 뜬다 이 말씀이신 거죠? 갑자기 그래요? 아니요, 제가 순행을 바꿨어요. 다른 거 있었는데. 순행을 바꾸셨어요? 네, 근데 멍청하게도 그 뒤에 네. 판을 뭐 좀 받치고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시 조립하면서 네. 좀 많이 좀 뭐라고 하지 부딪혔어요. CPU 이 소켓 꼽는 곳을. 이쪽이요? 보드 뒤쪽이요? 아니 앞쪽을. 앞쪽이에요? 네, 몇 번 떨어뜨려 갖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설 브라켓이나 이런 거 달려있으면 네네. CPU 바꾸거나 AS 할 때 불편하다고. 뗐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막 자꾸 백플레이트가 떨어지니까. 네, 맞아요. 그걸 생각을 알고는 있었는데 또 깜빡한 거죠. 그러면 소켓이 망가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백플레이트가 막 굴러다녔다는 거잖아요. 막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자국은 뭐예요? 테이프를 붙여서 아, 테이프 자국이에요? 고정을 한 다음에 나사로 다시 잡았어요. 아, 헤더를 한번 떼봐야죠. 얘는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당기면 열릴 텐데, 그죠? 네. 얘는 이렇게 열릴. 샌드위치 하니까 좀 더 낫던가요? 온도를 잡아주는 게? 비교해 보셨어요? 예,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죠? 1, 2도 뭐 이런 거, 한 2, 3도 뭐 많으면. 그렇죠. 기본 브라켓 있잖아요. 네네. 가져오셨어요? 네네. 네. 그거 없으면 AS 안 돼요. 박스하고 브라켓하고. 박스는 사실 필요 없긴 한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사용자분이 순행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뭐, 이거는 뭐, 팩트니까요. 보드나 CPU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드 쪽을 AS 보내야 되겠네요. 저 상단에요. 보시면, 뭐, 미비한 걸 수도 있는데, 여기. 이쪽이 찍힘이, 네. 예,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보드를 AS 보내야 되겠습니다, 얘는. 네. 아마 유상술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비용이 뭐 많이 들진 않는데 보통 업체들이 저 CPU 소켓 교체해 주는데 한 4만 원 받을 거예요. 통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서. CPU만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요. CPU도 망가졌을 거예요. CPU는 안 망가졌을 거예요. 고객분이 뭐 CPU 걱정하시니까 일단 CPU 작동이 되는지 저희 테스트 보드에 장착을 해서 한번 작동되는지까지만 볼게요. 그럴 것 같은데요. 이지디버그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올라올 텐데 올라오네요. i9 13900K 메모리 1600 SKI 16기가 2개
네, 잘 인식을 합니다. 보드 불량. 네, CPU 속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마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뭐 나사를 떨어뜨렸거나 뭔가 한번 툭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닿아서 그런 거라 저거는 이제 AS 진행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오픈 케이스로 사용하던 시스템인데 보드가 불량이더라고요. 뭐 사용 중에 전원이 나갔다, 뭐 재부팅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아예 전원 자체도 안 들어왔어요. 켜지지도 않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하나 테스트해봤을 때 보드가 불량이었고, 보드는 B360 보드예요. 신품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드는 고객분께서 중고로 인터넷으로 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오셨습니다. 교체할 제품이 요거예요. B360 동일한 칩셋이네요. B360M 프로4. 저한테는 370 보드 샀다고 했었는데 360이네요. 동일한 칩셋의 보드를 구매하셨네요. 이걸로 이제 교체 장착을 할 거예요. 한번 바꾸고 나서 잘 되는지 한번 보시죠. 조립을 언제 하셨는데요? 목요일날 끝났어요. 메인보드 좀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새 제품이고 지금 조립을 하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조립을 하고 이제 OS까지 다 깔았는데 얘는 안 됐거든요. 근데 얘가 금요일까지 되다가 어제 제가 AS 분위기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꼈다가 작동이 되는 걸 봐가지고 이제 컴퓨터 전원 연결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CPU에 빨간불 이렇게 안에 메인보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CPU도 작동 안 하고 얘도 작동 안 하고. 그러니까 구형 그래픽카드를 꽂았을 때는 네, 작동이 작동이 됐었는데 돼요. 지금 저 그래픽카드를 꽂으니까 작동이 안 됐다. 그 뒤로는 CPU 불에 점등이 된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는 얘를 껴도 CPU는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픽카드가 안 되고. 네, 어제 갑자기 CPU도 안 돼가지고. 뭘 건드셨어요? CPU나 이런 거? 아예 안 건드렸어. 그래서 어제 쿨러만 떼서 다시 장착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램이랑 다 뺐다 꼈다 했거든요. 메모리는 뭐예요? G스킬? 뭐 네. 희한하게 생겼다. 네,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건 맨날 시금치만 쓰다가. CPU도 안 건드렸다고요? 네, 아예 안 건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쿨러만 떼서 이 안에 쿨러요. 네, 그 라디도 뗐어요? 네, 라디도 뗐다고요? 네. 그래서 CPU 다시 빼서 뭐 이물질 있나 확인하고 다시 장착을 했거든요. 아까 안 돼가지고. 뗐다며. 아니 쿨러랑 다 뗐었죠.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아. CPU 뺐냐고. 아 그거 CPU를 뺐네요. 네, 한번 뺐다 꼈어요. 그 이물질 있나 해가지고 혹시 안 돼가지고. 네네. 이거 CPU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고객분이 뭘 하고 안 됐는지 그 네.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점검하는데 좀 빠르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CPU도 뺐냐, 네. 어떤 것만 빼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 거예요. 네. 근데 고객분 어찌됐든 그전엔 정상이었는데 네. 안 된다고 해서 일단 CPU도 빼봤다 이 네. 얘기잖아요. 그럼 CPU를 뺐으면 잘못하면 소켓도 혹시나 손상이 됐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네. CPU 이지디버그에 불 들어오는 거 봐서는 네. 보드나 CPU나 메모리나 파워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파워도 구형 전에 쓰던 컴퓨터 거에도 한번 꽂아고 이게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근데도 여기 빨간불 들어와가지고 파워 쪽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CPU 쪽 같긴 한데. CPU를 7600짜리로 바꿔볼게요. 해볼래요? 냅두세요. 예, 켜질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돼요. 네. 원래 좀 반응이 늦어요. 한번 누르고 좀 기다리시면 돼요. 메인보드 배터리가 어디 있지? 네, 있나요? 뺐다 껴보고 해보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네. 그거 똑같았어요? 네.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 보드에 네. 고객분 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꽂아서 네. 작동되는 걸 보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면 네. 보드 불량으로 초기 불량이면 구입처에다 일단 얘기해 보시고 네.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네, 일단은 그래픽카드 저희 거고 네. 메인보드 저희 거고 한번 켜볼게요. CPU 팬을 안 달았기 때문에 아, 네. 더 못 느끼는 거고요. 파워팬하고 지금 그래픽카드 돌고 있어요. 네. 올라오네. 아, 그러네요. 올라오죠? 아, 네. CPU하고 메모리는 이상이 없다. 네. 메인보드 쪽. 가능성이 높죠. 메모리 두 개 다 인식하는지 보고요. 네. 메모리 G스킬 16기가 두 개 네. 인식하네요. 네. 고객분 그래픽카드 테스트하고 싶은 거 있으셨죠? 네. 주세요. 화면만 뜨는 것만 볼게요. 네. 왜냐면 파워가 네. 조금 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픽카드가 12VH 물려야 되네? 그러면 제가 파워를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12VH 되는 걸로 해야 되니까 시소니 850짜리예요. 네. DP 꽂아보셨어요? 네. 똑같이 그럼 DP로 할게요. 이게 펜도 아예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나 아예 돌지도 않았어가지고요.
화면 올라오네요. 네. 그래픽 카드 이상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픽카드 일단은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됐다고 하니까 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얘가 이제 윈도우 구동되면서 이 네. 팬들은 멈출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본 온도가 돼야지만 돌기 때문에 네.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고로 보드 분량으로 봐야 돼요. 아.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네. 고객분 메모리 7800 3D, 아. 고객분 그래픽카드 뭐 이상 없어요. 보드 쪽 문제. 네. 뭐 보드가 어떻게 고장난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그건 이제 유통사에다가 AS 네. 넣어보면 유통사든 센터든 아니 네. 그 판매점이든 네. 새 제품으로 교환 받으시려면은 판매점에다가 얘기해 보시고 네. 만약에 그냥 리퍼로 교체 받으실 거면 네. 센터에다가 얘기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뭐 제가 또 체크해 드려야 될 거 있나요? 아니,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없나요? 네. 이제 막 조립하신 거니까 네. 판매점에다 얘기해서 네.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면 네.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업체마다 네. 바로 교체가 안 되고 네. 그 센터에다가 불량 확인서 받아서 교환해주는 업체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새 제품으로 받는 게 네, 알겠습니다. 가셔서 또 막 전원 켜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네. 바로. 또 해본다고 막 만지다가 다른 게 또 고장나거나 CPU가 고장나거나 잃어버리면 또 네. 피곤하니까 네. 예, 그냥 그대로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조립하실 줄 아시니까 네. 예, 일단 무작정 막 케이스에 넣고 네. 되나 안 되나 이거보다는 오픈 테스트 먼저 하는 게 네. 좋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메인보드 교체 작업 끝났습니다. 한번 켜볼 거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오픈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고객분이 케이스를 구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케이스에 넣을 거고요. 이게 M보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케이스가 필요 없어서 아이구즈 미오 미니 케이스로 넣을 거예요. 그거 이제 차후에 다시 작업을 할 거고요. 지금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들어가고 화면 뜨네요. 마우스가 안 움직이다.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 잠깐만요. 요거 좀 이상하다. 고객분이 중고로 메인보드 사오신 건데 보니까 이건 저희 키보드 마우스고 USB 파손됐어요. 이런 걸 중고로 팔았네. 업장인지 개인인지는 모르겠지만 USB가 다 깨졌습니다. 이거 손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가 안 먹나? 일단 전원 끄고 파손 사진 이렇게 찍어놨고요. 고객분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내가 건들면 안 되겠다. 판매점에서 그 보드 중고로 구입한 곳에서 건들면 안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손님하고 통화를 좀 한 다음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예. 사장님, 보드 지금 장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 그 화면은 떠요. 이제 전원도 켜지고 예. 보드 뒤쪽 이렇게 보면 USB들이 막 4개, 5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중에 USB 하나가 다 깨졌네요. 아, 그래요? 네, 사진으로는 찍어놨는데 어떻게 판매점 아니면 그 판매하신 분한테 얘기를 해서 교환을 받으실 건지 제가 좀 펴보긴 할 텐데 제가 건드렸다고 또 그 사람들이 교환이나 환불 안 해준다고 할까봐. 그러게요. 사진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쓸만하면 그냥 쓰고 아니면 제가 그럼 포트는 건들지 않고 예. 마우스 키보드를 USB 다른 데 한번 꽂아볼게요. 인식이 되나 안 되나. 예. 그리고 사진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른 USB는 작동하네요. 불량난 포트 저 부분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분한테 사진 보내드렸는데 고객분께서 이제 판매처와 상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아무래도 업체에서 판매한 메인보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라이젠 CPU 핀 휘어있는 것들 3대 다 작업해놨고요. 사실 뭐 작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커터컬 아니면은 뭐 주사기 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핀 거예요. 막노동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심하게 휘어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3개 다 장착 다 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장착됩니다. 그래서 일단 장착은 했으니까 작동되는지까지 봐야겠죠. 또 작동되는 것까지 봐달라고 각 메인보드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이오스까지 진입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씩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메모리는 듀얼 모드로 장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싱글 말고 두 개 꽂았을 때 메모리 인식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듀얼 모드로 해서 테스트 진행을 합니다. 파워 켜고 온 전원 들어가고요. 새로운 CPU 장착됐다고 메시지가 나오고, 라이젠 5800X, 이 시스템은 라이젠 5800X예요 5800X 8기가 2개 듀얼 모드로 잘 인식합니다. 한 대는 성공,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요. 보드를 가져오셨으니까 배터리까지 확인을 좀 해볼까? 여기 있네요. 아직 배터리 상태는 조금 양호하긴 한데 온 김에 그냥 배터리까지 다 바꾸죠. 배터리 교체하고 날짜 변경까지 마무리했고요. 5800X 시스템 한 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다음 보드 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보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570 플러스인가? X570 이거 적어 놓으셨네. 터프게이밍 X570 플러스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 배터리 그냥 바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점검하러 오실 때 뭐 소모품이니까 배터리 정도 그냥 바꾸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한번 켜보죠. 잘 올라오네요. 키보드 안 꽂았구나. X570 플러스 5800X 메모리 8기가 2개 잘 올라옵니다. 이 보드도 날짜 변경하고 패스.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이고요. 보드는 프라임 X570 프로, 그리고 CPU는 5900X. 아까 두 대는 5800X였고요. 얘는 5900X. 얘도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교체를 합니다. 마지막 5900X도 정상적으로 잘 구동이 됩니다. X570 프로 5900X 메모리 듀얼 잘 인식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젠 핀 휘어있는 CPU 5800X 2대 5900X 하나 수정 작업을 하고 메인보드에 장착해서 테스트까지 완료했습니다. 퀵으로 보내기로 했고요. 지금 퀵 기사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퀵 발송할 거고, 보드 USB 핀 손상, 이 제품은 업체에 연락을 했는데 교환해 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마 회수하러 고객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보드는 재교체하는 걸로 진행할 겁니다. 고객분이 보드 교체해서 오시면 케이스에 넣어서 조립하고 출고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 또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아이고,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써몰도 깨끗하게 다시 발라놨는데 이렇게 해서 왔었던 그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가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것까지 하고 퇴근을 해야 월요일날 업무가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장착이고요. 제가 얼마 전, 그러니까 며칠 전에 판매를 했던 컴퓨터인데 그래픽카드가 초기 불량이 났어요. 고객분께서 가지고 가시고 한 이틀 동안은 괜찮았는데 이제 3일째부터 뭐 화면이 좀 튕기고 또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실행이 안 되고, 하여튼 그래픽카드 관련돼서 문제가 발생돼서 입고가 됐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픽카드 불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매입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EM택에 거쳐가지고 불량 확인서 받고 교환을 받았습니다. 새 제품이고요. EM택 RTX 4090 보석바라 그러죠, 얘기할 때. 그래픽카드 장착 후 테스트 작업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고가의 그래픽카드가 또 불량이 나서 마음이 좀 안 좋았네요. 이제 잘 돌아가겠죠? 이상 없이. 나름 신경 써서 조립을 한 건데. 자, 그래픽카드 지지대까지 장착했고요. 얘는 그래픽카드에서 주는 지지대고, 저 뒤쪽에는 케이스에서 제공되는 지지대, 그래서 두 개 다 받치고 있습니다. 오류나던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겠죠? 그래픽카드 교체했으니까요. 그래도 용산 업체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고 또 EM택 센터에서도 불량 판정 빨리빨리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교체 완료가 됐어요. 어제 제가 보낸 거고 오늘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빨리 교환 받은 거죠. 1박 2일 동안 처리가 완료됐으니까. 잘 작동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끝까지 잘 작동됐고요. 기존에는 뭐 막 가로로 이만한 굵은 줄이 막 쭉쭉 가고 막 그랬거든요. 실행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잘 되네요. 뭐 고객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구입한 지 한 3일 정도? 그렇게 안 됐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업체들하고 제휴해서 빨리 처리가 됐고, 월요일날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자잘한 업무들 마무리 짓고
그리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푹 쉬고 월요일 날부터 다시 화이팅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